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이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한 지 딱 10하루째, 그리고 추석 연휴 3일째인 이제 일요일 이제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로 이제 수술해서 지금 휠체어와 이제 목발에 이제 의존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연간 사이클 주행 거리가 매년은 한 4,000에서 5,000km 정도를 타고, 또 평소에 또 음주를 또 이제 즐겨서 이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어쨌든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하고 재활까지 약 1년 가까이 걸려서 내년 5월에야 제가 자전거 안장에 좀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술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 후 3개월 동안은 절대 이제 마시지 이제 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8월 31일에 이제 수술했으니까 12월 1일까지는 이제 술을 절대 이제 입에 댈 수 이제 없는 이제 상황이죠. 제가 당분간은 가장 좋아하는 이 두 가지를 잃은 채 이렇게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영상은 또 찍어야 되고 또 회사 생활은 해야 되니까 제 여건이 닿는 한에서 이제 촬영도 하고 이제 회사 생활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선 이유는 바로 요 소나타 LPG 차량을 이제 내다 팔고 K8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한 차주분의 이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 전미준의 카스트 차주 인터뷰에는 만약 본인 노출이 좀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역도 하니까, 오늘도 요 대역 역할을 하면서 요 차를 팔게 된 이유와 왜 K8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LPG 차의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충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LPG 차량 충전소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이나 디젤 주유소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집에서 3km 떨어져 있는 대항판교로에 있는 LPG 충전소입니다. 제가 평소에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동을 할 때는 그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강원도 쪽으로 출장을 갈 때 이제 이야기죠. 강원도 쪽으로 갈 때는 충전소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까이 있는 요 LPG 충전소를 찾길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집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출근 시간이랑 맞물려 버리면 그 3km 떨어진 충전소까지 가는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충전을 하고 다시 광주 원주 고속도로 타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데까지도 한 1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제가 충전하고 고속도로를 탈 때까지 약 30분에서 35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제가 충전을 하고 또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출근 시간이랑 맞물려 버리면 15분이 아니라 더 20분, 25분까지 늘어나 버리는 점, 이 부분도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LPG 차가 아니었으면 제가 바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 3km를 떨어진 곳까지 가야 하는 그런 현실, 이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이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차의 가속이 정말 더디다. 제가 직전에 탔던 차가 이제 카니발 디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끝났죠. 카니발 디젤이라고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 영역인 80까지는 그냥 달리면 하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처음엔 저는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어느새 이 차의 가속에 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냥 타고 갈만 한데, 처음에 이 가속을 딱 밟고 나가지 않는 거 봤을 때, 이거 타고 어떻게 뭐냐 내가 부산까지 가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충격과 같은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LPG 차 연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기준으로 고속도로 연비가 한 9에서 10 정도 나오고, 일반 도심에서는 한 6에서 7 정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LPG 연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메리트는 좀 있겠지만 그 대신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충전소를 자주 찾게 된다. 이 문제는 결국 첫 번째 단점이랑 좀 결부되는 부분이겠죠. 네 번째 단점은 잔여 주행 거리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 차 같은 경우는 잔여 주행 거리,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몇 킬로 갈 수 있겠구나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게이지밖에 안 떠요. 게이지가 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제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충전소 어디 어떻게 가서 어떻게 충전해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잔여 주행 거리도 보고 다니실 분들은 이 차를 절대 추천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7, 8개월 타다 보니까 적응이 된 상태예요.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씩 갖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차를 모시고 사는 건지 차가 나를 모시고 사는지 헷갈릴 때가 나가지고 이 차를 결국 이제 팔기로 했고, 사실 제가 5개월 정도 tas을 때 이 차를 팔아야겠다 마음 먹고 K8 하이브리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3개월 뒤면 나올 건데, 하이브리드 차가 이 LPG 차에서 느꼈던 모든 그 자잘한 단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차라고 들어서 K8 하이브리드를 이제 선택을 했고, 전문진의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이제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할게요. LPG 차 내가 조금이라도 충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 민감하신 분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까지 저희 아파트 주민분이 친한 형님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형님께서 A4용지 요만큼의 타이핑 쳐서 이 차의 단점을 이제 저한테 적나라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는 것도 요 LPG 이제 자동차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그렇고 LPG 차도 그렇고 충전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좀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적응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이 차를 이제 가끔씩 운행하면서 가속 부분이 그 충전의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만회하기는 되게 역부족이지 않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좀 있지만 가속을 하면 쭉쭉 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그런 충전에 대한 아쉬움을 잊게 해주는 반면, 얘는 충전도 좀 스트레스 받고 가속도 안 돼가지고 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뭘로 풀지, 이런 느낌을 가져갈 때가 이제 간혹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제가 LPG 차와 전기차가 있으면 전기차를 무조건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LPG 차가 여전히 이제 앞 갈수록 인기가 이제 떨어지는 이유를 이 차를 타면서 좀 많이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 혹시 전민준의 카시트에 본인의 어떤 그 차량을 매각하시게 된 사연, 혹은 다른 차를 구매하시게 된 사연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제 몸이 닿는 한 여러분들한테 직접 가서 촬영을 진행하게 할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제가 전화 인터뷰라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으니까 많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